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왁스마스터 주민이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탈모 컨텐츠 마지막 편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사실 이 컨텐츠를 제가 지속하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역시 탈모 컨텐츠는 상당한 반발이 좀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주변 지인들이 이유만 말해주고 해결법은 안 알려주냐고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인들을 생각해서 그냥 가볍게 한번 찍어보는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탈모를 겪게 된 일들과 그럼 왜 관리를 시작을 하게 됐냐면, 저는 머리숱이 어렸을 때부터 없었어요. 어머니는 뭐 아기 때 머리숱 많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억하는 제 어렸을 때는 항상 저는 머리카락이 얇고 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20대가 돼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말을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훈련소 갔을 때 머리 다 밀잖아요. 그러면은 좀 티가 덜 나야 될 텐데, 훈련소에 가서도 주변에 이제 같은 동기 훈련병들한테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얘 탈모인 것 같다. 어린 나이에 그런 소리를 좀 들으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당시에 이제 만났었던 여자친구나 주변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말을 했어요. 30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 탈모가 올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특히 저는 뭐 앞머리 이런 데보다 정수리 쪽이 조금 많이 비었었던 타입인데, 헤어 컨텐츠를 주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면 진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관리를 좀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럭저럭 열심히 관리하면서 해결을 했다 쳤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알게 된 계기는 4년 정도 남성 헤어 제품을 파는 샵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남성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랑 많은 얘기도 해보고 이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한 공통점을 많이 알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해결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몇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약입니다. 이제 병원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생활 습관, 식습관, 담배를 끊으시고 뭐 탈모에 좋은 음식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 약입니다. 약. 저는 먹어본 적은 없어요. 주변에서 이제 약을 먹어본 분들의 증언을 많이 들었다 뿐인데, 탈모에 관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약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인정하는 거는 남성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작용은 있다 라는 게 대체적인 공감입니다. 자기는 별로 못 느끼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 사촌 형도 이제 먹고 있고 하긴 한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저는 약은 정말 심각하다, 내가 여기서 못 잡으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약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분들이냐, 애가 있는 분들, 이미 애가 있고 애를 더 낳을 계획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약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 난 탈모인가 아닌가 약간 아리까리 하신 분들이라든지, 약간 탈모가 시작되는 것 같기는 한데 나는 지금 결혼도 안 했고 그런 상황, 혹은 애 계획이 있고, 이런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약을 먹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약을 먹음으로 통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무엇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냐면은, 가장 중심적인 건 이거예요.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 제가 이제 당시에 가게를 하면서 저한테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 이거예요. 사장님, 제가 지금 탈모가 있는 것 같은데 자극이 덜한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질문을 하나를 던졌어요. 혹시 머리 언제 감으세요? 혹은 머리 몇 번 감으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답변이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 감아요. 가장 잘못된 습관 중에 저는 넘버1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머리 감는 습관. 머리를 2번 감으면은 안 좋다. 이게 우리나라의 상식적인 걸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100% 올바른 정보는 아닙니다. 얼굴도 그렇지만 지성이 있고요, 건성이 있고요, 뭐 중성이 있고요, 뭐 되게 다양한 피부 타입이 있어요. 두피도 마찬가지로 지성 두피 있고 건성 두피 있고 다양한 두피 타입이 있겠죠. 건성 같은 경우에는 두피에 유분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머리를 한 번만 감아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성인 경우에는 2번을 감아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 아침에 머리를 딱 한 번만 감으라는 이유는 두피를 보호해줄 수 있는 유분이 자주 씻겨 나가도 좋지 않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성 같은 경우는 기름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녁에 감아준다고 하더라도 자는 동안 유분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아침에 다시 감아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거는 사실은 두피 타입에 따라서 나눠지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보를 굉장히 획일적으로 알아들었어요. 내 두피 타입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머리는 하루에 한 번 감는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한 번을 감는데 언제 감아야 되냐? 저녁에 감아야 되니? 아침에 감아야 되니? 이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어떠한 결정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감는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왜냐? 저녁에 머리를 감으면 아침에 까치집을 지어요. 그러면 아침에 머리를 또 감아야 되거든.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언제 감냐? 아침에 감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게 두피에 안 좋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머리를 감고 하루 종일 생활을 하면서 유분이 막 뿜어져 나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기름이 막, 특히 20대 남자들은 유분이 훨씬 더 많이 분비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막 뿜어져 나와요. 막 유전이야. 요새는 좀 공기가 좋은데 한참 작년만 해도 공기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미세먼지 막 장난 없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매연이라든지 먼지 이런 것들이 내 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름에다가 그런 미세먼지라든지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안 좋은 것들이 막 흡착이 됩니다. 왁스도 흡착이 되겠죠. 왁스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왁스는 끈끈하니까 더 흡착이 잘 되겠죠. 이런 것들이 모공이 있으면 모공 주변에 이렇게 막 모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녁에 잘 씻고 자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모공 주변도 깨끗하게 씻겨 나가겠죠. 근데 이거를 아침에 감아야지 하고 자면서 그냥 방치를 해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공 주변에 모이는 이 이물질들이 계속 그냥 껴갑니다. 자동차 타보시면 엔진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공 주변에 씻기지 않은 그런 때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여러분들 뭐 전혀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뭐 술 먹고 와서 피곤해서 그냥 오늘은 안 씻고 자야지 이런 게 문제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습관을 여러분들 몇 년 반복하셨어요?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피가 이렇게 있어요. 진짜 때가 이미 엄청나게 꼈어. 그러면 머리카락이 자랄 공간이 좁아져 가지고 점점 얇아지게 돼요. 이게 물론 호르몬의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공 주변에 쌓이는 이물질들과 씻기지 않은 때들 때문에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점점 심해지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얇아지다가 모발이 결국 탈락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보통 모공 한 개에 머리카락이 몇 개씩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3개 나던 게 2개 나게 되고 공간이 없으니까 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드리는 게 무조건 저녁에 머리를 감으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머리 감는 버릇 정말 안 좋습니다. 저녁에 꼭 감으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까치집을 짓는다. 두 번 감기 부담스러우신 분이라면 그냥 물로만 가볍게 머리를 헹궈 주셔도 돼요. 아니면 두피에 닿지 않게끔 린스나 트리트먼트로만 헹궈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 두피가 지성이다. 그러면 아침에도 머리를 감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영양입니다. 영양. 비유를 들어보자면 이 두피는 하나의 밭과 같은 거예요. 밭에서 뭔가 농산물을 이렇게 수확을 많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비료를 많이 주고 밭을 잘 갈아야겠죠? 마찬가지로 비료를 줘야 돼요. 두피에도. 그게 바로 영양인 거죠. 여러분들 두피를 위해서 무슨 영양 공급을 해주세요? 뭐 검은콩 드세요? 아니면 두피 앰플? 우리가 보통 피부가 안 좋아졌을 때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너뷰티 굉장히 중요해요. 피부에 좋은 거 먹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거 먹는 것만으로 피부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써요? 스킨도 쓰지, 로션도 쓰지, 수분크림도 바르지, 아이크림도 바르지, 영양크림도 바르지, 다 바르는 거예요. 영양 공급을 피부에 직접적으로 해야지 피부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화장품을 그렇게 바르는 거죠. 근데 두피에는 뭘 해주세요? 두피에 아무것도 안 해줘요. 뭐 탈모 샴푸 쓰겠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탈모 샴푸를 쓰는 게 영양 공급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얼굴에 하는 클렌징 폼의 영양 공급이 엄청 잘 돼서 뭐 영양크림 바르고 수분크림 바를 필요가 없었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클렌징 폼은 클렌징 폼의 역할인 거예요. 얼굴을 씻어주는 역할. 그러면 탈모 샴푸는 뭐겠어요? 그냥 머리카락과 두피를 씻어주는 역할인 거예요. 영양 공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품입니다. 의외로 두피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거는 바로 두피팩을 쓰라는 겁니다. 두피라는 이 부분 자체가 머리카락이 막 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를 바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쉽게 바르기 힘든 환경이다 보니까 두피에 바르는 제품들은 이렇게 국소 부위를 바를 수 있는 앰플류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앰플류들은 여러 군데를 다 쓸 수가 없어요. 다 쓰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꽤나 많이 갑니다. 이런 거 저도 10만 원 가까이 주고 사거든요. 이거 머리 다 뿌리면은 한 달도 못 써요.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죠. 두피팩을 쓰게 되면 영양 공급도 편하고 앰플에 비해서도 가격도 저렴합니다. 두피팩을 통해서 영양을 주시고 두피팩을 파면서 두피 마사지를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두피 마사지를 함으로 통해서 혈행도 좋아지고 두피가 좀 말랑말랑해집니다. 여러분들 두피 지금 현재 고민되시는 분들이 내 두피가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할 가장 좋은 판단 방법은 뭐냐면 두피를 만져봤을 때 두피가 굉장히 얇다, 두피가 딱딱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두피가 안 좋은 상태예요. 옛날에 어릴 때 두피 이렇게 만져보면서 아 가발이다 하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장난치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두피가 말랑말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두피는 앞뒤로 움직였던 거죠. 근데 이게 점점 두피가 단단해지고 얇아지면서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 상태는 안 좋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두피 두께가 좀 두껍고 두피가 말랑하다고 하면 두피 상태는 좀 더 좋다고 간단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매일매일 두피팩을 하면서 두피 마사지를 같이 해주시면 두피에 영양을 공급한다는 소중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거의 매일 아침마다 이걸 합니다. 그냥 두피팩을 한 종류만 단순하게 계속 써주는 게 아니고 영양 위주의 두피팩과 모공을 스케일링해주는 제품 이렇게 섞어서 써요. 스케일링해주는 제품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용을 하고 순수하게 영양 공급 그리고 이제 탈모 방지해주는 좋은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들은 4일 정도 이렇게 해서 믹스를 해서 저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1번 방법과 2번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저녁에 머리를 감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는 까치집이 져 있는데 이걸 머리를 감지 않고 두피팩을 합니다. 머리에 물을 묻힌 상태에서 두피팩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죠. 그리고 바로 샤워캡을 씁니다. 샤워캡은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1,000원에 파니까 한 4-5분 대기를 하라고 해요. 그동안 면도도 하고 세안도 하고 그리고 나서 헹굴 때 머리를 이제 같이 헹궈줍니다. 이 습관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지금은 머리숱이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보시면은 지금 가르마를 좀 타놨기는 한데 가르마 라인일 뿐이지 탈모는 거의 해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자체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우리가 잘못 길들여져 있는 습관을 바꿔서 좋은 습관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긴 탈모는 충분히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전적인 탈모라든지 아니면 지금 더 이상 습관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탈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복용을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된 습관으로 생긴 탈모라든지 혹은 탈모가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 방법이 100%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약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존재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께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왁스마스터